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픈 API를 이용해서 한국은행의 그 데이터들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R에서는 그 한국은행의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패키지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주석근 씨가 고생하셔가지고 에코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스 패키지가 있는데 이게 2020년에 제가 된 거를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뭐 자세하게 하는 방법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려 하겠는데 기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그 기본은 뭐냐면은 예전의 패키지에서는 이 키라 API 키를 한국에서 부여받아서 마이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뽑는 명령어가 스탯서치라는 명령어인데요. 이 스탯서치라는 명령어에다가 내 API 키, 마이키라는 걸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뽑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API를 키를 어디다 저장해 놓고 매번 스탯 설치에 이제 함수를 이용할 때마다 그 키를 여기다 입력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2023년 8월에 새롭게 패키지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게 뭐 그 키를 입력하는 방법이 이제 ecos.setKey라는 그 함수명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이제 stat search라는 부분에 이 API 키를 입력 안 해도 되게끔 이렇게 키가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이기 때문에 여기 업데이트된 거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전의 동영상을 그냥 폐기하는 것보다는 이 코드만 좀 바뀌었으니까 그 이에 있는 거는 다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의 동영상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여러 데이터를 붙여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이들을 합쳐가지고 간단하게 분석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뒀다 그러면은 이번 동영상에서는 좀 이제 일부 바뀐 키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함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에코스라는 패키지를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RStudio 같은 경우는 여기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라이브러리 탑재된 패키지들이 설치가 안 돼 있을 경우는 RStudio에서는 자동으로 설치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좋은 거는 이 에코스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주석근 씨 개인적인 그 저장소에서 불러들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공식 그 R 패키지가 돼서 크렌에서 인스톨 패키지 에코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동영상으로 이제 그 에코스 패키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요 패키지 이 동영상 설명도 보시고요. 예전에 또 에코스 설명했던 다른 동영상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보시면은 좀 완전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먼저 가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네이버에서 검색한다면은 한국은행 API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그러면은 여기 맨 위에 한국은행 오픈 API 서비스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 인증키 신청하는 그런 란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인증키를 실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통계 코드 검색하는데 보면은 이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모든 그 자료들에 대한 그 코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M1이라고 그러면은 M1이라는 것 보면은 여기 코드가 하나 보이고요. 그다음에 좀 오른쪽으로 가 보면은 또 다른 여기 현금 통화 같은 경우는 BBLS 001이다 이렇게 좀 코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제가 좀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R 코드 가가지고 한국은행 코드 자료는 아까처럼 그 한국은행 API 검색해서 그 사이트를 가보시면 인증서를 신청할 수도 있고 지금 요거처럼 이렇게 코드도 이렇게 코드표도 다 변수별로 그다음에 주기별로 변수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된 것처럼 그
API 가보면은 인증키 신청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인증키 신청하는 방법은 여기서 전체 동의를 하시고 뭐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증키 신청을 하면은 즉시 이제 인증키가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데이터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다른 오픈 API 같은 경우는 일일 다운로드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변수의 수 일일 제한이 있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되게 좋은 점, 한국은행 API 좋은 점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그냥 불러드리면요, 이 한국은행 DB가 가지고 있는 처음 기간부터 마지막 기간까지, 가장 최신 기간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어느 기간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추출하려고 해도 최근 3개 기간 이렇게만 추출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 풀로 다운받을 수 있지 않는 케이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관세청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를 받더라도 최근 1년 동안만 다운받게 하기 때문에 전체 기간을 하려면 이 최근 1년씩밖에 다운받게 못하기 때문에 기간을 매년 1년씩 해서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번 다운받고 나중에 합쳐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은행 API 키를 인증 신청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 키를 제공해 주는데요. 그 키를 저장하는 명령어가 여기서는 그 에코스, 그러니까 2023년 8월에 업데이트한 기준으로는 에코스 셋 키라는 함수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키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패키지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에코스라는 것은 우리 한국은행 오픈 API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고요. XTX는 시계열자로 처리하기 위한 패키지가 되고, 타이디버스라는 것은 데이터 변환이라든지 데이터 구조 변경시킬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패키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패치워크라는 것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을 자유롭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 그렸을 때 뭐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도 그림을 행렬처럼, 그다음에 또 이렇게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행렬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패키지가 패치워크입니다. 이런 건 이제 gg플랫이라는 타이디버스에 있는 패키지로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행렬처럼 이쁘게 만들 수가 있고요. gg포티파이는 사실은 이 예제에서는 안 쓸 텐데, 뭐 시계열 자료를 그냥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좀 안 쓰겠습니다. gg리펠이라는 것은 좀 이따가 그림 그릴 때 좀 설명드리겠는데, 특히나 이제 이런 예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값을 표시하잖아요. 값을 표시하는데 이 값들이 요 그래프랑 겹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옴 라인이라든지 그런 gg플랫에서 함수를 주면은, 명령어를 주면은 이 라인을 쉽게 그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특정한 기간에 이제 값을 표시하고 싶을 때는 뭐 여기 보면은 gg리펠에 있는 지옴 텍스트 리펠이라든지 지옴 레이블 리펠 같은 거 해보면은 여기다 값을 표시하는데 요게 그림이랑 겹치지 않게끔 좀 이쁘게 좀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쓰기 위해서 제가 그 gg리펠이라는 패키지를 썼고요. 그 스케일즈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일즈도 그림이랑 상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x축이라든지 y축에 있어서 단위 같은 거 표시할 때 컴마라든지 또는 뭐 또 단위 변환을 좀 하거나 그 스케일 변환할 때 좀 쓰기 위해서 제가 스케일즈라는 패키지를 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한국은행 오픈 API 가셔가지고 거기서 인증키를 신청하셔서 받으면은 요거를 이제 에코스 셋 키라는 거기다 하면은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요 저장된 걸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할 건데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GDP를 한번 뽑아 볼게요. 자, 그래서 코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여기 스탯 서치를 어떻게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민소득 계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국민 계정 보면은 지출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원계열 실질 분기 및 연간이라서 맨 밑에 있는 거예요. 2.1점, 2.3.2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죠. 2.1점, 2.2.4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분기하고 연간 자료 이용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200Y010이라고 이거 보이시죠? 그렇죠? 잠깐만요. 조금 옆으로 놓을게요. 그래서 실질 GDP인데 원계열이면서 그 총 생산치 총 지출 보면은 200Y010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좀 밑에 그다음에 그 밑에 하부가 뭐 있나 보면은 그 총 지출도 보면은 민간 지출, 총 고전, 총 자본 형성, 그다음에 수출 수입, 그다음에 여기 정부 지출도 있고요. 근데 맨 밑에 보면은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이라고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GDP 요거하고 요거가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스 패키지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요. 맨 왼쪽 창에 있는 것들은 스탯 코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맨 왼쪽 다음에 나오는 윈도우들 있잖아요. 윈도우들,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왼쪽이 맨 왼쪽 것이 이게 스탯 코드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 오른쪽부터 나오는 것이 또 서브로 나올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게 아이템 코드가 되는 거죠. 코드 1. 주가 두 번째 나오면 코드 2 이렇게 좀 세분화된 게 에코스의 이제 기본 함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실질로 돼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주기를 연도로 하느냐 분기로 하느냐 이런 옵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민간 소비냐 투자냐 정부 지출이냐 순수출이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다 합친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이렇게 두 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 생산을 한번 볼게요. 산업을 한번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잠깐만요. 산업 보면은 그 전산업 생산 지수라 있죠. 그렇죠? 전산업 생산 지수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맨 왼쪽 거는 스탯 코드가 됐다 그랬죠?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스탯 코드가 되고, 오른쪽에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계정 항목 코드 1 이렇게 됐죠. 코드 1. 이게 아이템 코드 1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구분 코드가 또 있죠. 원계열이냐 계절 조정이냐 이런 게 이제 아이템 코드 2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맨 왼쪽 거는 스택 코드라고 지정을 해주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아이템 코드로 세분화된다.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국제 비교하다 보면요, 국제 하다 보면 여기는 지금 아이템 코드 2에서 끝나는데 아이템 코드 3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국가로 들어갔을 때 좀 더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뽑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시 가가지고 국민 계정에서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원계열 요거 실질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맨 밑에 보면은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그렇죠? 요걸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잠깐만요. 코드가 보이게 좀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요것이 스탯 코드가 되고요. 요것이 아이템 코드가 됩니다. 그다음에 주기를 지정하는 것이 이제 A하고 연도별 자료하고 분기별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만 지정해주면은 GDP를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면요. 스탯 설치해서 우리가 GDP, 실질 GDP 연도별로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탯 코드는 2050Y010.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200Y010 이렇게 왼쪽에 스탯 코드가 있죠. 그다음에 아이템 코드는 10601이다. 그래서 10601이 여기 맨 밑에 있죠. 그래서 실질 GDP를 뽑는데 그 중에 지출 중에서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뽑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주기는 이제 우리나라 GDP 변화율을 성장률을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거기 때문에 연도별로 뽑아볼게요. A. 그래서 A는 애뉴얼을 나타내서 연도별 자료를 뽑는 거죠. 그래서 스탯 설치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뽑아진 거죠. 그러면은 여기 데이터가 쭉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데이터가 있었던 첫 시점은 1953년이었네요. 그렇죠? 타임이라는 데 연도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1953년부터 작년 것까지 가장 최근 것이 2022년까지 데이터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셨을 때
쭉 설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다 쓸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타임, 그렇죠? 연도를 나타내는 타임이라는 변수를 필요하고 데이터 밸류 이게 GDP 10억 원으로 된 GDP 값인데 타임하고 데이터 밸류만 쓸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좀 그거만 뽑아내는 방법 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 Y를 보니까 우리가 지정한 게 뭐죠? 연도별 자리다. 그래서 사이클이 A라고만 표시를 했었고 스택 코드, 그러니까 총 생산에 대한 지출 측면에서 볼 것이다. 그 다음에 아이템 코드는 뭐였죠? 이거 합한 거. 그러니까 총 지출도 세부적인 게 있지만 요거 다 합한 총 지출을 쓴다 이렇게 해서 뽑아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기간이 지정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기간을 지정 안 하면은 이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그 면에서는 유용하긴 한데 때로는 우리가 좀 특히나 이제 일별 자료를 뽑을 경우에는 일별 자료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다른 변수들은 최근 데이터만 있는데 이 한국은행에서 가장 오래된 데이터까지 이렇게 뽑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한번 뽑는 방법도 한번 트라이를 해볼게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은 돼 있지만은 자, 두 번째는 똑같은 걸 뽑는 거죠. 그러니까 200Y 010이고 위에랑 똑같이 그다음에 10601 그래서 총 지출 요걸 쓰는데 사이클을 연도가 아니라 Q 그래서 분기 자료를 뽑으려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좀 제가 하나 날짜를 좀 표시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스탯 서치라는 에코스펙 기재에 있는 거에서는 스타트 타임이랑 엔드 타임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처음 시점과 마지막 시점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면은 마지막 시점은 오픈으로 나서 가장 최근 것까지 뽑게 놔두고요. 처음 시점은 다른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1990년부터 시작한다면은 이 데이터도 그냥 1990년부터 뽑아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분기별 자료를 뽑을 때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2020년 Q1이라는 건 뭐냐면 1분기부터 뽑아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분기별 자료, 일별 자료, 그다음에 월별 자료, 뭐 연도별 자료 이렇게 뽑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분기별 자료는 YYYQ1 그래서 1920년 Q1분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월별 자료는 그냥 이렇게 그래서 2020년 02 이런 것처럼 연도별 4개 숫자하고 월 2개 숫자. 그래서 2월이면은 2020년 6월이면은 2020 02 이렇게 해주면 월별 자료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별 자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YYY MM DD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별 자료를 뽑는데 첫 시점은 2020년 1분기부터 뽑아라. 아까 우리가 그냥 연도별 했을 때는 1950년부터 이렇게 쭉 뽑아줬잖아요, 그렇죠? 53년부터. 근데 요거는 이제 분기별 자료를 해서 제가 YQ라고 얘기했는데 2020년 1분기부터 뽑아라 이렇게 해서 한번 명령을 쳐볼게요. 그러면은 본 것처럼 2020년 1분기부터 이렇게 쭉 되죠. 그렇죠?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 YQ 같은 경우 보면은 데이터가 이게 연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20 Q1 이게 근데 일반적인 날짜 형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R에서 쓰는 날짜 형태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YY-MM-DD 그래서 2020년 3월 7일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연월일이 다 표시되면서 중간에 하이폰이 되면서 이게 날짜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요거는 아까 본 것처럼 YQ 같은 경우 날짜가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2020년 Q1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월일로 바꾸느냐? 이런 거는 나중에 그래서 YQ를 이용하는데 뮤테이트라는 하면서 변환시켜라. 그래서 여기 YQ 내에 데이트가 뭐가 있었죠? 타임이 데이트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임이라는 것을 루브리데이트에 이게 날짜 변환하는 거거든요. 루브리데이트에서 YQ 왜냐면 지금 형태 데이터가 YQ로 돼 있으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원이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나 보여줄게요. 그래서 자, 요거 보시면은 아까 원래 데이터 분기별 자료
뽑으면은 YQ 이렇게 됐잖아요. 2020년 Q1 이렇게 돼 있는데 YQ라는 루브리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YQ1을 뽑으면은 이게 아주 이쁘게 변환이 되죠. 그러니까 2020년 Q1이 아니라 2020년 1월 1일. 그래서 각 분기의 첫날의 기준으로 이렇게 연월일 아래서 데이트를 인식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슈는 뭐냐면은 STR 한번 볼게요. YQ라고 아까 우리 분기별자로 명령 써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 타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데이터를 뽑을 때는 그 한국에서 바로 뽑을 때는 타임이라는 것이 아까 2020년 Q1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자로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YQ1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함수를 이용해서 루브리 데이터 YQ 함수를 해서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 타임이라는 거 보면 이미 날짜 형태로 이렇게 변환이 된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뽑는 방법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다시 한번 가서 아까 연도별자로 뽑은 거에서 좀 이걸 변환해서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연도별자를 뽑았을 때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건 타임하고 데이터 밸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지정하는데 y를 이용하는데 아까 y가 이렇게 지저분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y 중에서 타임하고 데이터 밸류만 선택하겠다. 그 함수가 select라는 함수가 있죠. 그렇죠? 그 타이드버스에 써 있는 select에서 타임이라는 거하고 데이터 밸류만 할 거다. 자, 그다음에 이제 rename이라는 함수를 쓴 건데 타임하고 그 이름을 타임은 데이트로 이름을 바꿔주고 데이터 밸류는 여기서 GDP니까 Y라고 바꿀 것이다. 이렇게 하면 Y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저 아까 많았던 게 딱 두 개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 봤을 때 보면은 데이터를 뽑았을 때는 데이터 구조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데이터는 불러들였는데 이 데이터 자체가 문자로 되어 있을 경우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Y 뽑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보니까 데이트라는 것은 캐릭터로 되어 있고, 그렇죠? 날짜. 그러니까 우리가 1953, 1954년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게 문자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요거는 넘었으니까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가장 했던 게 이제 Y를 이용하는데 이 날짜를 이 데이트라고 된 거를 문자 대신에 날짜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은 연도별 자료를 날짜로 인식시키는 게 가장 아래서 어렵습니다. 아까처럼 봤듯이 뭐 1920년 2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루브리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1990년 01이라 문자로 된 건 다운표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루브리 데이터 YM이라는 것은 이게 연월이다 이렇게 인식시키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A라는 것을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ST A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은 연월일로 잘 되잖아요. 1990년 1월 1일. 그 다음에 아까처럼 우리가 Q1이라고 돼 있으면은 90년 첫 번째 분기다 이렇게 하면은 요것도 데이트로 잘 변환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A라는 것이 이거는 나중에 다른 이제 날짜 관련된 거 주가라든지 날짜 변환하는 것도 제 동영상 있으니까요. 루브리 데이트 패키지는 그쪽으로 좀 확인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월, 일 이런 거를 문자로 된 거를 그 날짜로 변환시키는 거는 루브리 데이트 패키지를 이용해서 되게 잘 할 수 있는데 연을 변환시키는 것이 제일 어렵다 이거죠. 이렇게 아까 저 Y라는 것이 여기서 보면은 여기 날짜가 이렇게
연도처럼 보이기 전에 문자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루브리데이트에서 ymd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ym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로, 지금 데이트가 여기가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로 되어 있는 거를 ym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연으로 변환시켜라.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근데 연월일로 변환시킬 때는 월일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연도만 자료만 있기 때문에 truncated to 이렇게 하면은 월일은 버리고 요거를 그냥 연도로 변환시켜라.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가 1953년이었잖아요. 1953년이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걸로 하면 1953년 1월 1일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요 ymd 함수를 쓰면은.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데이트라는 것은 원래 이제 문자로 된 데이트를 ymd를 이용해서 연으로 날짜로 바뀌는데, 우리가 월일 자료는 제공 안 하기 때문에 이 월일 자료는 단절시켜라. 그러면 이 연도만 보고 그냥 연도의 첫날로 이렇게 변환시킬 거죠. 그다음에 date2라는 것은 뭐냐면은, 데이트라는 것은 1953년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요거를 ymd truncated to 하면은 1953년 1월 1일 이렇게 변환이 될 거예요. 근데 이 date2라는 것은 또 lubridate의 yea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year date라고 이렇게 하면요, 1953년 1월 1일 변환된 걸 가지고 year라는 함수 쓰면은 이게 1953년 요거 하나만 나오게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나중에 결과물을 한번 런을 한 다음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률은 뭐냐면은, 성장률은 우리가 간단한 공식을 썼죠. 우리가 아까 나왔던 이 y 값 있잖아요. y 값에다가 그 이전 값으로 나누고 거기서 이제 변화율로 1을 빼주고 곱하기 100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2.3 몇 프로 이렇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소수점이 크면은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좀 지저분할 수 있기 때문에 round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시켜라. 이렇게 해서 그걸 growth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 다음에 relocate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요 y를 봤을 때 보면은 여기서 보면 데이트라는 것도 생기고 데이트2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짜라는 것을 그냥 앞에다가 위치를 시켜라. 이런 것이 relocate라는 함수죠. 그래서 한번 요렇게 변환된 거를 YG, 그래서 GDP 성장률이라고 한번 계산해 보자. 그래서 YG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데이트가 원래는 맨 처음에는 Y라는 것이, 이 데이트라는 것이 그 문자였었는데, 그렇죠? 데이트라는 게 문자였는데 이렇게 변환된 YG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 보신 것처럼 이 데이트라는 것은 원래 연월일을 품에 있는 것이 가장 완전한 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라는 걸 하면은 숫자, 연도만 뽑아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숫자로 변환이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Y는 이렇게 됐고 growth라는 것은 이렇게 됐고, 그래서 항상 보시면은 변화율 구성할 때 제일 처음 자료는 NA를 표시되죠. 왜냐면 이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래서 여기다 NA 오밋을 해서 처음에 우리가 계산 못한 거는 없애버려라. 그래서 NA 오밋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완전한 데이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포인트는 요 데이터하고 또는 데이트2하고 이 성장률, 요걸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보다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률이 의미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의 성장을 이뤘던 기간이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1980년대하고 그다음에 IMF 터졌을 때 하루하고 1년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딱 한 번 이제 음에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그 성장률이 음이된 기간을 표현해서 D민이라고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그 값을 우리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 값을 이제 표시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신 연도의 그 성장률 값도 이게 좀 저장하기로 좀 그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나중에 그리고 또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점을 찍어서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점이라는 것도 점을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좀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도나츠처럼 점을 찍어 가지고 요 중간에 이 도나츠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냥 백그라운드를 색을 칠하고 요 가운데 있는 것만 우리가 특정 값으로 하면은 좀 약간 입체적으로 우리가 점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백그라운드 값을 우리가 좀 저장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theme g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패널 백그라운드 fill 요거 하면은 요것이 이제 백그라운드로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BNDG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레이 80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떤 이런 패키지라든지 여기서 그림 그릴 때 이 백그라운드는 그레이 80, 그레이 90이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요 값을 그냥 우리가 여기다 백그라운드에 저장을 좀 시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시점에 있어서 데이터의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좀 요걸 이 함수를 쓸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시점을 dmin이라고 지정을 하는데, 우리 YG의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그 YG 데이터가 여기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growth 기준으로 보면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언제죠? 1980년. 그다음에 우리가 IMF 시기,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5.1% 역선장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 코로나 때 보면 2020년 여기 보시면은 그 마이너스 0.7%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dmin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YG를 이용하는데 이 중에서 데이터하고 growth를 이용한다, 그죠? 근데 growth가 0보다 작은 경우만 우리가 선택할 거다. 그래서 필터는 이렇게 0보다 작은 시점 또는 데이트로 했을 때 dplyr 아래에서 last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짜가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 기간만 해서 우리가 이걸 dmin으로 저장할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dmin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를 볼게요. 아까에서도 그래서 growth를 이용하는데 growth가 마이너스인 시점 또는 아까 뭐라 했죠? 시점이 가장 마지막 시점. 그러니까 2020년, 그죠? 2030년 기준으로 우리가 GDP 연도별 데이터는 2022년까지밖에 이용 안 하기 때문에 요 네 개를 이렇게 뽑아서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여기다 레이블을 붙이려고 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로 이제 완전하게 아주 평범하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뭐 피그 1 화살표 들어간 거는 요 모든 거를 다 해가지고 피그 1에다 저장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피그 1은 YG를 이용하는데 X축과 Y축을 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ggplot에서 매핑을 어떻게 하냐면은 X는 날짜, 그쵸? 데이트라고 하고 Y는 growth, 성장률로 하고요. 플러스 제가 좀 다른 데서 많이 설명드렸지만은 ggplot에서 이 ggplot에서 플러스의 개념은 도화지의 개념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에 그려지는 게 맨 밑에 깔리는 거죠. 맨 밑에 깔린 다음에 플러스 시키면 그 위에다가 요걸 그리고 또 플러스 시키면 그 위에다가 뭐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서 보면은 지엄 라인, 지엄 스무드, 지엄 포인트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라인이 맨 밑에 깔리는 거죠. 그 다음에 스무다라는 것은 우리가 추정을 할 건데 이런 거죠. 그래서 라인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라인을 그리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라인하고 동그라미 봤을 때 이 동그라미 그렸을 때는 이 빨간색이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라인을 먼저 그리고 점을 나중에 그리면은 점이 라인을 다 덮어 쓰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점을 그리고 그러니까 포인트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인을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인이 뒤에서 그렸으니까 포인트를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플러스 할 때는 어느 것을 돋보이게 하느냐 요걸 좀 생각하셔가지고 순서를 좀 지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건 뭐냐면은 ggplot으로 x축 y축을 지정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인을 그리라는 얘기죠. 어떤 기준으로? x축 데이트, 성장률 기준으로 요 실제 값
이렇게 된 거를 라인을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라인 위드스라 해서 이거 선의 두께는 한 이 정도로 해주고요. 그다음에 지옴 스무드는 약간 리그레션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x와 y의 관계를 어떤 대표적인 거를 그 선을 긋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하고 y 있었을 때 어떤 점이 있더라. 그랬을 때 스무드라는 개념은 만약에 여기서 스무드 안에 옵션을 LM으로 하면은 리니어한 관계를 이렇게 보여달라는 거고요. 디폴트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지옴 스무드의 기본 베이직 디폴트로는 그 국소 회귀 모형이라 해서요. 어떤 좁은 x축의 구간 동안에 x와 y의 관계를 비선형으로 이렇게 좀 그려주는 거거든요. 이따 보시면은 이 스무드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점을 찍는데 어떻게 하냐면 점은 좀 크게 하고, 스트로크 2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까 요거 그냥 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원 포인트는 그냥 4 정도로 이렇게 하고, 요게 가장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우리가 YG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X축은 데이트, Y축은 그로스를 하고, 그 다음에 선을 긋고, 그 다음에 X와 Y 관계를 스무드라는 거에서 비선형으로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원 포인트를 찍어라. 끝이에요. 그 다음에 X랩은 X축의 이름을 넣지 말고 Y축의 이름 주지 말고, 그 다음에 축의 제목은 한국의 성장률이라고 좀 영어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 theme, 텍스트 엘리먼트, 텍스트 사이즈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여기 나오는 숫자라든지 이런 거의 사이즈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이라는 캡션의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X 데이트라는 것은 X가 아까 데이트라는 거였으니까 요거는 데이트 브레이크라는 것을 10년 단위로 날짜를 표시하게 한번 해달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날짜의 표시는 그냥 연도 스몰 퍼센트 스몰 i라는 것은 그냥 연도 00 이렇게 하는 거죠. 00, 20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 피그 1이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피그 1을 한번 저장이 된 거를 한번 불러보면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이 파란색으로 됐던 게 지옴 스무드거든요. 그래서 이 특정한 구간에서의 그 X와 Y 관계를 좀 비선형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쉐이드로 된 부분은 지옴 스무드 함수에 내에서 그 95% 신뢰 구간, 요거를 좀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옴 라인을 통해서 라인을 그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점도 찍었죠. 그러면 이렇게 좀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좀 밋밋하니까 조금 더 개발시켜 가지고 YG를 매부, 그러니까 X축 Y축 지정하는 건 똑같죠. 그래서 그다음에 H 라인이라 해서 그냥 수평선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수평선을 하나 그리는 건데, 왜냐면 제가 이 그래프에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된 시점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0인 시점에서 오렌지 색깔로 하나의 그 수평선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지옴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라인 굵기를 한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무드라는 것 해서 아까 우리가 비선형으로 추정한 것처럼 이렇게 좀 한번 하고요. 여기서 아마 이게 라인 위드스라는 것이 여기서 좀 된 건데, 예전에는 사이즈라는 옵션을 줬을 수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그 지원 포인트 여기 보시면은 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점을 찍는데 점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쉐입이 21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쉐입 21이라는 건 점이라는 것이 이게 도너츠처럼 생긴 거예요. 쉐입 20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스트로크 2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 안에 요 색깔은 백그라운드로 놓고 요거는 이제 검은색으로 놓을 건데요. 요거의 두께를 지정하는 함수가 스트로크라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중간에 빵꾸 나는 것처럼 해서 고기를 이제 백그라운드 하면요, 좀 입체적으로 그림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X축의 이름은 넣지 말고 Y축 이름 넣지 말고, 그 다음에 타이틀은 이렇게 좀 해놓고요. 여기서 뭐 다른 거는 좀 비슷하니까 좀 하지만은 요거 한번 내볼게요. geom label repair이라는 함수를 써볼게요. 그래서 그걸 geom label repair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dmin이라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성장을 내는 시점과 가장 최근의 시점의 값을 저장한 게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레이블을 붙이라는 얘기죠. 근데 geom label은 원래 gg플랫의 함수에 있는 건데, 그 gg repair이라는 거 보면은 이 repair이라는 것은 이 새로운 gg repair 패키지에 있는 건데, 이것은 글자하고 그림하고 겹치지 않게끔 하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걸 좀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는 dmin을 이용하고 레이블은 growth에 있는 그거를 이용하라 그죠? growth에 있는 이 숫자를 여기다 그림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레이블 붙이고 그죠? 캡션 같은 것도 넣는 방법에 대해서 레이블 캡션을 이용하면 밑에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fig2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이거 뷰어 포토가 0인 차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에러 메시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요, 이 그림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리는 윈도우가 이게 너무 작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요 플랫에 있는 이 그림에 들어가는 요 윈도우 사이즈를 좀 크게 하거나 아니면은 폰트의 크기를 좀 작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버리면은 글자 크기가 좀 이렇게 되죠. 어쨌든 간에 피겨2를 이렇게 좀 이런 옵션을 줘가지고 해보면요. 자, 아까보다는 훨씬 더 좀 그림이 좀 괜찮죠. 그래서 아까는 그냥 그림만 이렇게 됐었는데 이 동그라미도 한번 보시면은 선과 동그라미에 연결되는 이 사이에 그 하얀색 좀 비슷하게 둘레 같은 게 있죠.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넣어놓게 좀 이렇게 해서 이게 제가 뭐 학생들한테 이제 매 학기마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GG Repair Label이라는 geom label repair이라는 함수를 썼는데 그러니까 숫자는 잘 보이는데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레이블이 그림을 좀 가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 보시면은 geom label repair, 그러니까 geom label repair이라는 걸 쓰면은 옵션을 쓰면 레이블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박스형 돼가지고 그렇죠? 레이블처럼 박스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나오죠, 그렇죠? 레이블 리펠은. 근데 geom label repair 말고 geom text repair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요거랑은 다르게 그냥 숫자만 표시되는 방법이 있는데 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figure3는 하나만 바꿨습니다. geom label repair 대신에 geom text repair를 해서 요거를 figure3라고 저장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서도 똑같이 에러 메시지 떴죠. 그랬을 때는 좀 약간 폰트 사이즈를 좀 줄여주고 요걸 좀 요 윈도우를 좀 켜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figure3가 됐죠. 그래서 figure3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요걸 좀 키워가지고 하면은 좀 비교가 되겠죠. 지금까지 그렸던 거는 뭐냐면은 figure1은 아주 단순하게, 그죠? figure1은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figure2는 아까 점 같은 것도 좀 하고 0인데 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레이블 넣었었죠.
그러니까 레이블 넣으니까 이렇게 좀 바뀐 거고요. 세 번째는 geom text repair이라서 레이블 대신에 텍스트로 그 y 값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처럼 요거랑 비교해 보면요. geom 레이블 리페어 같은 경우는 레이블이 도미네이트 하죠. 그림을. 그쵸? 그런데 geom text repair를 해보면은 요것이 그림을 그렇게 저해시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깔끔하게 보일 경우에는 geom 레이블 리페어를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은 이 그림이 너무 가리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geom 레이블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요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죠. 좀 확대하면은 좀 아까 겹쳐 보이는 게 좀 덜하긴 하죠.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까 패치워크라는 거 있었죠? 메뉴에 봤을 때 패치워크라는 패치워크를 이용하면은 그림을 행렬처럼 표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쓴 것처럼 이 꺽쇠 요거는 열을 구별하는 거고요. 그 슬래시는 행구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1, 2, 3 요 그림의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피겨 1 열을 두 개 만들어서 왼쪽에는 피겨 1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피겨 2를 놓고 그다음 괄호라는 것은 얘네 그룹핑하고 그리고 나눠라. 그러니까 처음 얘기하는 거는 피겨 1하고 피겨 2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줄을 나누라 그랬죠. 그래서 피겨 3를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요 명령을 쓰면은 투스몰이라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좀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지금은 노트북으로 소발하다 보니까 좀 이게 노트북이 사이즈가 작으니까 좀 이런 에러 메시지가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이걸 좀 키우면 폰트를 줄이면 됩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윈도우 사이즈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폰트 사이즈를 좀 적게 해주면은 좀 적응이 더 잘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이 여기서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꺽쇠로 되어 있는 경우는 1과 2를 열을 나누고 그렇죠? 여기 열 나누고 그리고 나서 슬래시는 행을 바꿔서 밑에다가 하나를 그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좀 확대를 하면은 뭐 이렇게 좀 괜찮게 그림 세 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얘는 뭐냐면은 그룹핑을 하는데 피겨 1과 피겨 2는 행을 나눠서 그리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행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열을 나누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눠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라. 요런 명령어가 돼 있죠. 두 번째 그림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패치워크에서 이렇게 패치워크라는 패키지를 이용하면은 gg플랫을 행렬처럼 자유롭게 좀 이쁘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세 개의 그림의 차이.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린 거. 요거는 geom 레이블 리페를 쓴 거고. 요건 geom 텍스트 리페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인 시점과 가장 최근의 시점. 그래서 2021년의 경제 성장률은 2.6%였죠. 이렇게 해서 뽑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이거 저장한다는 것은 이제 그림을 저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화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피겨 2를 만약에 다시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걸 좀 더 키워서 피겨 2를 그리면은 요거 이제 마지막에 그려진 그림을 저장하는 방법은 GG 세이브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키울게요. 이제 그림은 다 그렸으니까. 그래서
GG, 그래서 피겨 2 마지막 그린 거를 그래서 그림 1 한국의 GDP 성장률 추이 이렇게 해놓고 중요한 옵션은 이 DPI입니다. DPI. 이게 이제 그 그림의 화질을 나타내는데요. 제가 이제 그 국제저널 같은 거 예를 들면은 국제저널에 투고하고 막 그랬을 때 보면은 거기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림의 화질은 최소 300dpi 이상으로 지정을 할 것.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300dpi 정도 지정을 하면요. 화면을 확 키우더라도 그림이 아주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DPI 300으로 할 수도 있고 뭐 600으로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위드스라는 것은 그림의 폭, 그다음에 하이트는 그림의 높이. 근데 사실 봤을 때 보면은 여러분들 목적에 따라서 그림을 밑으로 길게 그릴 것이냐, 옆으로 길게 할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비율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유닛은 뭐 여기서는 인치로 지정해 두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GG 세이브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 마지막에 그린 요거를 한국의 GDP 성장률 추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제가 지금 요거는 이제 한국은행 API 그 폴더에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림이 방금 전에 그림이 이제 PNG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다른 파일에다가 여러분들 붙이실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설명은 그 에코스 패키지가 공식화되었고, 그 다음에 일부 명령어, 그죠? 일부 명령어, 이게 이제 키를 에코세키라고 이렇게 해놓고, 예전에는 요 스탯 설치라는 프로그램 안에다가 API 키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었다는 거,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림 그리는 거에 좀, 그러니까 새로 바뀐 코드와 그림 그리는 거에 초점을 뒀지만은 예전 동영상도 한번 같이 보시고, 그래서 예전 동영상을 보시면은 데이터들이 어떻게 합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코스 API 패키지 설명드리고 새로 바뀐 코드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